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최근 엔비디아의 불안정한 모습을 통하여 반전 흐름을 마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형 기술주는 흐름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구글이 새로운 제품을 내세우면서 최고점을 넘어선 데 이어 애플 역시 최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테슬라가 최고점에 접근하고 있다. 과거 애플이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던 시기 애플이 추가 상승을 어려워하면 여타 대형 기술주들이 전면에 나서 기술주의 상승 구도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가 순환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고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가 전면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들 종목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로 불리면서 기술주를 지금까지 추세적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최근 이들 종목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지난 8월 이후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고점에서 크게 처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같으면 이런 처진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리는 과정을 통하여 기술주의 상승 구도에 제법 큰 힘을 실어준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부진한 모습에 엔비디아가 재차 크게 밀려나고 이미 크게 처진 종목들도 현재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기술주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23년 1월 이후 진행하여 온 나스닥 시장의 반전 흐름은 작년 7월과 지난 2월 두 번에 걸쳐 반전 흐름을 마감할 수 있는 하락 압력이 작용한 바 있다. 2012년 1월 이후 기술주의 상승 구도는 130% 전후에 달하는 3번의 큰 장을 만들어냈고 2021년 12월 이후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된 바 있다. 대세 상승의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 3번의 큰 장이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2009년 3월의 유동성 장세가 첫 번째 큰 장인지 상당 기간 의문이었다. 그렇지만 기술주의 상승 구도는 2009년 3월의 유동성 장세를 제외하고 기술주 상승 구도만으로 3번의 큰 장을 완성하고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번에 큰 장이 들어서면 20년 3월의 유동성 장세에 이어 두 번째 큰 장인지 고민할 수 있었는데 이번 큰 장이 대세 상승에서 첫 번째 큰 장으로 볼 수 있다. 20년 3월에 발생한 큰 장과는 6년에 가까운 시일이 걸렸던 만큼 연결이 어려워 향후 발생할 큰 장을 대세 상승의 첫 번째 큰 장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점은 대세 상승이 발생하면 통상 3번의 큰 장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큰 장이 출발하면 3번의 큰 장이 연결되어 들어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상 한 번의 큰 장은 전체 지수 기준으로 100% 전후의 상승폭에 그치는데 기술주의 상승 구도는 3번의 큰 장을 모두 130% 전후로 만들어냈다. 2009년의 유동성 장세를 포함할 경우 아주 강력한 추세적 행보를 보여준 것이 되는데 이런 경우 쌍봉 형태의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되어져도 반등이 아닌 반전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최고점을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쌍봉 형태의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런 특징을 2003년 3월 발생한 대세 상승에서 강력한 추세적 행보를 보여준 우리 시장의 소흐름에 속하는 종목으로 사례로 들면서 설명드린 바 있다. 2003년 이후 조선, 유화, 철강, 건설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던 현대미포는 대세 상승의 흐름에서 130배를 넘어서는 상승폭이 발생하였다. 2007년 11월 추세적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발생하여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강력한 반전 흐름을 만들어냈다. 반전 흐름은 소흐름 전체를 이끌었던 현대미포가 아닌 유화업종을 이끈 롯데케미칼이 주도하였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보여준 상승 시도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런 강력한 반전 흐름을 만들고 난 다음 마감하는 하락을 통하여 소흐름에 속하는 종목들은 이후 시장의 중심부에서 장기간 멀어진 바 있다. 23년 1월 이후 진행하여 온 반전 흐름의 상승폭이 140%에 달하는 만큼 언제든 반전 흐름을 마감할 수 있고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는 조짐이 있다. 반전 흐름을 마감하면 여러 절차를 거쳐 기술주는 2009년 이후의 모든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고 하는 장기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23년 1월 이후에 반전 흐름을 마감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우선은 고점에서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하락 과정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나스닥 시장은 20% 전후의 하락폭에 그친 상태에서 이후 강하게 돌아서려고 할 것이다. 20% 전후의 하락 압력을 해소하게 되면 다시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상승 시도를 보여주게 될 것이지만 이 시기에 상승 시도는 반등 성격을 띠고 있다. 최대한 고점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반등 성격을 띠고 있어 제한된 상승폭에 그치고 재차 저점 근처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걸려도 결국 반전 흐름을 마감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기술주는 중심부에서 제대로 멀어지는 장기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주의 상승 구도가 반전 흐름을 마감할 적에 기술주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점이다. 기술주의 상승 구도가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는 움직임은 작년 7월과 지난 2월 두 차례 나타났고 이 두 번의 시기 금융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다. 작년 7월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는 움직임에서는 미국의 대형 금융주는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고 반전 흐름의 마감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고 출발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중국 문제로 출발하지 못하고 기다리다 지난 2월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압력에 재차 직면하였다. 지난 2월의 시기에서는 중국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 따라 세계 주식시장 전반의 강한 하락 압력으로 금융주 또한 동반 하락하였다. 작년 7월과 지난 2월에서 금융주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반전 흐름을 마감할 경우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느냐 여부로 갈렸다. 나스닥 시장이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시기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으면 강하게 버텼고 그렇지 못한 경우 동반 하락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 반전 흐름을 마감하려고 할 경우 금융주는 작년 7월 이후의 행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의 경우 관세전쟁이 막 시작할 무렵이고 국가별 협상 또한 여러 절차가 필요하여 문제 해소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현재 미중 문제는 중국의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암암리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 출발시킬 수 있는 상태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JP 모간 체이스는 강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제법 강한 모습으로 치고 올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금융주의 경우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적에 나타날 수 있는 집단적인 상승 시도가 약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금융주 전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이 역사적 최고점을 넘어서면서 일본 시장은 금융주 전반으로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면 흐름을 이끌 종목보다는 주변 종목이 보다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형 금융주가 흐름을 이끌고 있지만 중요 국가 가운데 특정 국가에서 금융주의 상승 구도가 가동되면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금융주는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초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가동시키려면 갈수록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좀처럼 밀려나지 않으려 하고 밀려나더라도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고 이후 더 강한 모습으로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상승세가 점차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주의 상승 구도가 전체 지수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본의 금융주가 약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집단적인 상승세가 나타남에도 전체 지수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이런 지배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집단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던 일본의 금융주는 어제는 큰 폭으로 밀려났는데 밀려난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처럼 밀려나지 않거나 밀려나더라도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고 이후 더 강한 모습으로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전후 세계 중요 시장들의 금융주들이 준비 과정을 완성한 것처럼 특정 국가에서 금융주 상승 구도가 가동되면 주변 시장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다.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금융주의 상승 구도의 가동 시기가 다소 늦어지거나 빨라지기도 하지만 앞서 출발한 시장이 있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금융주가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앞서 나아가고 있는 일본의 금융주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으로 큰 폭으로 밀려날 경우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으면 하락 압력이 두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으로 큰 폭으로 밀려나더라도 이후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여유를 갖고 지켜볼 수 있다.
금융주의 상승구도는 여기에 속함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에 동요할 필요 없이 금융주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하겠다.